잘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보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좀 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코스닥이 여전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으로 바뀔 변곡점이 나와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죠. 사실 우려를 많이 했던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이번 실적 발표가 우려만큼 좀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에 국한된 부분이고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밸류업을 시켜줄 그런 어떤 사업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시각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을 보고 우리가 전략들을 가질 것인가, 미래의 어떤 비상할 수 있는 기술과 밸류업의 요소들을 가지고서 전략을 짤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의 이제 추세 반전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종목들로 인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현실화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은 선행적으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는 한국 증시에 또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작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장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짚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0.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4%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2차 전지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이제 1.4% 빠졌고 12조 8천억 정도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코스피 쪽은 8조 정도 거래대금 터졌고요. 코스닥 쪽에 이제 하락 종목 수가 1100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약세 흐름이 이렇게 또 오래 지속되는 것들도 참 찾기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시장은 뭐 코스피 쪽은 뭐 보합 정도, 코스닥은 좀 약세 마감했다. 코스피 쪽의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순매수였고요. 코스닥은 쌍매도. 그래서 확연하게 이제 코스닥 쪽 특히나 이제 2차 전지가 안 좋은 어떤 흐름들을 지속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의 수음이 50조,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9천억 수준입니다.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도 0.3%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시간 외가 이제 주목도가 높았죠.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의 이제 주가 흐름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았고 테슬라가 시간으로 이제 빠지는 흐름, 지금 아까 오후보다 더 빠지는 흐름이네요. 7%. 아까 오후에는 한 5% 정도 빠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되는 측면이 컸죠. 테슬라의 흐름이. 그래서 어쨌든 좀 부정적인 어떤 흐름, 기류,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 증시에, 다른 증시보다 왜 한국 증시가 약했느냐? 이제 많은 분석이 있었는데요. 가장 컸던 거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증시에 연동돼서 같이 빠졌다고도 분석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뭐 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뭐 영향을 뭐 안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 요소는 2차 전지죠. 예.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보시는 2차 전지 업종 지수가 작년도 이제 여름 이럴 때는 전 세계 증시 1등이었어요. 수익률 면에서. 요 이제 기인에서. 근데 지금 2차 전지 업종 지수가 작년 이제 7월경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지수가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래서 직전 저점 깼고 이제 요게 이제 쭉 연초부터 좀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주가도 이제 같이 좀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테슬라의 이제 빠진 이유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인해서 우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좀 높을 거다. 다른 업종들은 이제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뭐 헬스케어 업종이야 이제 이격 조정을 하는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고 보시면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지금 지지 라인이 없는 직전 저점을 깬다든지 이평선이 없는 완전히 역배열로 들어갈 때가 우리가 약세 추세로 간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헬스케어 업종은 이제 그게 아니죠. 장기평 뚫어 올렸고 위로 올렸고 정배열 추세를 내기 시작하는 국면에서 이격도 벌어진 것 줄이는 그런 정도의
조정 과정이었기 때문에 2차전지 빠지는 거하고 헬스케어 업종이 1월 빠진 거하고는 그 관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세 추세와 조정, 이격 조정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2차전지가 좀 그 저점에 대한 인식들을 가질 수 있는 국면에서 또 지수의 안정화를 만든다면 뭐 헬스케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치고 오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을 거라 보고요. 또 이제 반도체 업종은 이런 것들에 이제 그 1월 초에 이제 같이 좀 빠졌죠. 같이 좀 빠졌지만 역시나 이제 그 정배열 추세를 계속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물의 압박이 이제 적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트렌드, AI 트렌드가 이제 반도체에 같이 연결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게 이제 상승 추세, 또 시장을 리딩하는 어떤 측면의 흐름들을 보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그나마 시장의 약세를 좀 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어쨌든 이제 그 지수도 좀 전환점을 맞이하는 흐름이 좀 될 걸로 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양봉 전환했어요. 코스닥은 이제 2차전지가 빠지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 흐름이었고, 그래서 지수적인 측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뭐 이제 저도 조정이 일단락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하고 이제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 정도 마무리됐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뭐 그래도 이제 개선되는 흐름들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나오는 실적 가지고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요,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닉스와 연결되는 또 HBM의 공급을 받고 있고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황의 다소간의 어떤 회복 흐름과 함께 반도체 업종은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가 이제 다 밀어내렸는데요. LG엔솔이 3% 빠졌고, 오늘 뭐 삼성 S다이도 와 이거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게 불과 6개월 전에 가격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시총이 이런 대형주가 반토막 나는 게 흔치가 않은데요. 어쨌든 바닥에 대한 확인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지금의 이런 구간은 추세를 돌릴 만한 그런 지점까지는 내려온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런 가능성을 높였다. 포스코 퓨처엠도 장기 평선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다른 흐름을 보였잖아요. 신규 상장주 해서 유통 물량 없는 상황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형태가 됐고, 21선 깨면서 이제 추세는 꺾이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 지수를 오늘 좀 반락시키는 흐름을 냈고요. 당연히 이제 시간으로 테슬라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밤에 열리는 미국 장세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어느 정도 시간 외보다는 좀 올라간다든지 양봉 전환된다든지 밑꼬리 그리면서 이런 패턴만 나와준다면 내일 2차전지 업종도 급반등하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되어지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수적인 측면도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업종들도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낼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 약세, 그리고 에코프로도 3% 약세, LNF 많이 빠졌어요. 11% 약세 하면서 중기평선 붕괴시키는 그런 약세 흐름을 내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8% 빠지고, 어쨌든 오늘 뭐 2차전지 주요 종목들 WCP 5% 빠지고 그런 흐름들을 내면서 2차전지 업종이 시장의 약세 흐름을 만드는 주요 어떤 업종이 오늘도 여지없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나온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신영증권하고 이제 미래에셋증권 리포트 체크해 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수익성에 이어서 지금 장기 목표, 연평균 50% 성장에 대한 목표도 이제 철회를 하면서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실적 안 나오는 거 그래 인정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시장은. 근데 장기 목표 50% 연평균 성장은
테슬라가 고수했던, 확신을 가지고 고수했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철회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전기차 시장이 좀 안 좋긴 하구나. 뭐 전기차 시장이든 또 테슬라의 어떤 판매 목표에 좀 차질이 빚어질 어떤 구도,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큰 변화를 좀 컨센에서 좀 발표를 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컨센 대비 매출은 부합했지만 이익단으로 좀 예상보다 또 안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이제 21년 초부터 유지해온 중장기 물량 연평균 50%씩 증가하는 부분 가이던스를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통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량 판매 증가율은 작년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에너지 사업부보다도 매출 증가율이 낮을 것이다 하면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는 측면이 컸던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단기 볼륨 가이던스보다는 중장기 이제 50% 성장 가이던스가 철회된 것이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이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멕시코 공장 신설 걸림 연기, 사이버트럭 초기 램프업 차질 등이 물량 가이던스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펀더멘털 요인보다는요, 지금 뭔가 경기적이고 이제 자동차 경기, 이런 측면이 좀 작용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테슬라가 이런 구간에서도 가격 인하를 계속 때리는 거는 그 최대한 자동차 이제 하드웨어를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는 거고요. 전략 자체가 이제 이익 까먹는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의 내용이 뭐 그렇게 충격적인 건 아닙니다. 테슬라의 볼륨 성장이 다시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이버트럭이 이제 본격적인 대량 양산 체제, 또 차세대 이제 저가형 모델, 저가형 모델이 뭐 내년 하반기나 이제 출시가 될 수 있을 거로 좀 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기차로 인한 실적적인 부분은 당분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25년 하반기 텍사스 생산 개시를 목표로 차세대 전기차 모델을 준비 중이다. 단 양산 및 생산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 어쨌든 머스크가 밝힌 사람보다 안전한 FSD 출시가 올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테슬라는 버전 12 출시했고 로봇 사업 잠재성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하드웨어의 수익성을 AI와 소프트웨어로 향상한다는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적인 어떤 측면, AI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향후 이제 수익성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FSD하고 이제 로봇 쪽 옵티머스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밝힌 부분은 뭐 AI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도조와 관련한 AI는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지만 그만큼 과실도 큰 사업이라고 평가를 했고, 아마 이제 올해도 AI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발표들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FSD 베타 12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에 새로운 시대가 개막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또 누적 주행거리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다른 제품 가치를 다 합친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잠재성이 크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테슬라에게는 앞으로 또 이제 AI, 또 FSD, 또 로봇이라는 엄청난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실적 저하로 인한 이제 주가 조정 하락은 좋은 어떤 물량을 또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봅니다. 이제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어떤 주가의 흐름 변동성은 분명 우리가 주가 떨어지면 이제 주식 수를 더 늘릴 수 있잖아요. 한 달에 이제 10주씩 사던 거를 한 달에 이제 15주 살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월급에서 일정분을 이제 테슬라를 매수한다고 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포팅은요, 눈앞의 실적과 미래의 가치에서
뭐 눈앞의 실적은 안 좋았지만 또 미래의 어떤 가치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중국하고 유럽은요, 전기차 침투율이 25에서 30%까지 높아져 있어요. 미국이나 뭐 한국 정도가 좀 낮은 수준이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저쪽 지역에서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뭔가 밸류업, 유럽과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 팔리는 거에 대한 밸류업을 해주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많이 팔리고 다른 또 이제 시장 개척하는 게 중요하겠죠. 한국도 아직까지는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어쨌든 뭐 미래셋에도 이런 어떤 실적적인 부분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부분이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자율주행 기술 발전 등을 통해 모멘텀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어쨌든 컨센을 하회하는 이제 이익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24년 올해 이제 판매량 성장률은 텍사스 공장에서 차세대 모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다.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중국, 유럽 등 주요 지역에서 판매 가격을 인하해 실적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반면 사이버트럭 차세대 모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보틱스 등 중장기 모멘텀은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유럽 등의 수요가 관건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최근 정부가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어서 수요 회복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과 유럽 모두 전기차 침투율이 25에서 30%까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만큼 매스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은 25년 하반기 양산 예정인 만큼 단기적으로 수요 회복 탄력이 약할 수 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배포된 FSD 버전 12는 최초로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도입해서 인지에서부터 판단, 제어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모두 처리한다. 이는 유의미한 변곡점을 넘은 것으로 향후 충분한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 확보되면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옵티머스 시연에서 확인했듯이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로봇 분야에 적용되면서 인지 및 판단, 제어 능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관련해서 24년 AI 데이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예상이 된다. 어쨌든 다만 이런 중장기적 가치들은 아직 테슬라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판매에 따른 어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약간 좀 하향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주가의 최근의 어떤 모습들을 좀 만들었다. 밸류에이션도 이제 떨어뜨리는 어떤 흐름들을 내겠죠. 그래서 어쨌든 단기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한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테슬라 기술 경쟁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AI 데이를 통한 로보틱스 분야의 잠재력 부각 등으로 모멘텀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기차를 전방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기업이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어떤 실적을 내고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도 낮추고 이런 부분들은 그 배터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뭐 직격탄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반영되는 측면의 흐름으로 좀 전개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올해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특정 또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또 개인 투자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참 어려운 구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적 고점을 좀 찍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실적은 앞으로 늘어나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어떤 흐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을 좀 가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도 이제 2차전지 종목들로 인해서 이제 대폭적으로 이제 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이 또 안정화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쪽은요,
유진테크 이제 8% 강세해서 이격도가 낮은 기업들, LB 세미콘 이런 것들도 밑에서 쫙 이제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제 치는 좀 후발 성격이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뭐 제가 이제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상반기에 이제 차익 실현을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반복적으로 얘기 드린 거지만, 그래서 변동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DIT 이런 것들도 보면 이 구간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 잘 챙겨놓는 게 필요하다. 최근에도 제가 AI 관련된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물량 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도 단기 이제 과열권에 좀 치달으면서 좀 부담을 느끼는 물량들, 폴라리스 오피스, BI 매트릭스 이런 것들,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막 강력하게 막 상승 너무 추종하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좀 이익 나는 것들은 좀 실현하고, 한국 증시가 무슨 장기 투자하는 그런 성격의 뭐 증시도 아니고 모멘텀적으로 이제 뭔가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인식하고 이제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AI 이제 주요 종목들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띄워줬고, 반면에 이제 바이오 주요 종목들하고 현대차 그룹주들은 반등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기아가 이제 5.8% 강세, 현대차도 2% 강세, 현대모비스도 2.4% 강세. 그래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 강세 흐름들 좀 도드라졌고, 레고캠바이오라든지 큐로셀, 또 한미약품,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런 기업들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줬고, 알테오젠도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바이오 쪽은 좀 반등의 모색을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령도 4% 상승으로 좀 더 강한 어떤 흐름들 만들어 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동아 ST 이런 종목들도 이제 지수 조정 속에서도 안 빠지는 흐름들은 시장 안정화 시 좀 강한 어떤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또 종근당 같은 기업도 1.2% 상승하면서 반등의 흐름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2차전지 중심으로 좀 빠졌죠. 그런 쪽이 안 좋았지 뭐 전체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외국기관 동시 순매수 쪽도 기아, 현대차가 1, 2등을 이제 차지를 했고, 카카오도 이제 오늘은 빠지겠지만 수급은 좋았어요. 밑꼬리 세게 그리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패턴들. 코스닥으로는 오늘 HLB가 10% 상승, 수급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었고, 에코프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기 저점권을 좀 형성하려는 그런 수급들 들어온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반도체 기업들 오늘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SF의 반도체, 가온칩스, 또 플랫폼 쪽에 이제 아프리카 TV라든지 플리토 AI 쪽이죠. ISC, 에이징랜드 이런 기업도 이제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중심, 또 이제 일부 바이오 종목들 중심,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 좀 반등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 추세 반전의 가능성을 좀 높이는 그런 좀 악재가 이제 현실화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뭐 미국장에서 뭐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가 반등의 속도라든지 뭐 당장 반등만 날지 시간을 좀 둘지 그걸 좀 가늠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한국 증시 내에서 이제 2차전지 업종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나타난 최근에 타국가 대비에 이제 약세를 띈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참 답답한 시장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아시아 증시를 오늘 체크를 안 해드렸구나. 니케이 증시도 보합이었고 홍콩이 2% 상승이고 오늘 상해 증시가 3% 상승했어요. 대만도 0.7% 강세였죠. 한국 증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 증시도 추세 반전의 어떤 가능성을 높인 날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내일 또 미국에서 테슬라에 또 낭보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전히 추운 날씨입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신박산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